블로그 하나로 월세를 2개 정도 받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했던 책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책이에요. 29살 때까지 저는 13가지 직업을 가졌고 영화판에서 연봉 200만 원 받으면서 월봉 200이 아니라 연봉. 연봉 정말 핸드폰 요금 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업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29살 때까지 1원의 재산도 없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카드 론 들고 이 업을 시작했어요. 남들에게도 느껴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쇼폼이랑 블로그를 동시에 해결하고 계신 거네요. 글쓰기 팁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부할 수 있는 게 사실 상위 노출 시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잘 알릴 수 있다. 이게 운이 아니라 어떤 공식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짜 그게 되는 걸 증명해 볼 수는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댓글에다가 뭐라고 검색해 보시면 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거 보시고 직접 상위 노출된 글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상위만 만들면 좋아, 큰 키워드를 노출시키면 좋아, 방문자 많이 들어오면 좋아. 전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전환을 내는 거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로그 전문가로 활동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박재인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전문가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거예요? 블로그로 뭐 수익화를 하는 거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냥 뭐 노트북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걸로 간단하게 작업을 많이 해서요. 네이버에서 생각대로 사는 여자 또는 이제 박재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회사 2개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무명이었던 분들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진짜 돈도 많이 벌게 되었고 업계에서도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성공 사례가 있었던 블로그들을 좀 몇 개 보여줄 수 있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임영웅 씨가 남자 트로트 가수 중에 1등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도 남자 트로트 가수 하면은 1등이 저희 가수였었어요. 그거를 알리는 활동을 그러면 주로 블로그를 작성해서 해준 건가요? 블로그를 통해서 다 했었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위 노출 시켰더니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진짜 이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영어 교육 전문가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이었어요. 제가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영어 교육 해주면 어때? 라고 하면서 있는 책들을 꺼내가지고 방법을 막 소개해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애기한테 이렇게 언어 교육을 시킨다면 영어라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고 진짜 모국어처럼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바로 이제 SBS 육아 프로그램 섭외가 다 들어오고 선생 영어 교실에서 외부 칼럼니스트로 이분을 바로 섭외하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즉각적 성과가 바로 일어나게 됐었고요. 블로그만의 장점이 좀 뭔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소비력이 가장 높은 세대가 40대 여성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40대 여성의 주축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제가 전국에서 다 강의를 다녀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네이버 아이디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쉽다. 왜 클립이냐라고 단언컨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외부 링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론가 가서 클릭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클립은 그 영상 자체에 링크를 붙일 수가 있고 영상 자체에서 바로 쇼핑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강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콘텐츠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거기서 한계를 느꼈던 게 뭐냐면 안 써봐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조회수 터진 것만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막 이런 식의 진정성 없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현업으로서 뛰고 있으면서도 저는 진짜 제가 써보고 진짜 경험하고 이건 진짜 좋다라고 느끼는 걸 진짜 여과 없이 보여줬거든요. 그냥 화장실에서 쓰는 건데요. 그냥 다이어트 슬리퍼예요. 신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구조예요. 근데 얘가 보면은 이렇게 열려요. 여기를 이렇게 다 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닦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척에 유리하거든요.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애착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이용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리얼 후기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저 상품에 쇼핑 커넥트 링크를 연결하는 거죠. 일상 속에 소비하는 것을 리뷰의 소재로서 이런 불편함을 내가 이렇게 극복했으니 이걸 컨텐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또 이제 네이버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쇼핑 커넥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리뷰하고 싶은 제품에다가 응모를 해요. 그럼 그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제품을 무료로 지원받아요.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쇼핑 커넥트라고
크리에이터라고 우선은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네. 크리에이터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브랜드 커넥트 시작하기 들어갔을 때 여기 캠페인 제휴라고 있습니다. 네. 모집하고 있는 체험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필요한 상품,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네, 무료로 받아서 그걸 제가 직접 써보고 리뷰하고, 저는 제품도 무료로 받고 그 플러스 그걸 구매하신 분들한테 제휴 마케팅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 진정성 있게 내가 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누적되는 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스케줄은 이제 회사로 바로 이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네. 블로그 이거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요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였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원래 연극영화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업영화 했었고 12층에서 신발 가게도 했었고요. 호주에서 모바일 회사 영업사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보험도 팔아봤고 방문 판매도 해봤고. 근데 사실 돌아보면 전부 다 뭘 팔았어요. 그렇게 이제 밑바닥 영업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SNS를 만난 거죠. 블로그를 만난 게 저한테는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여기가 회사예요? 네. 딱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지트 같은, 놀이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신기한 게 많죠. 네. 책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콘서트 같은 거를 이제 한 13년 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이제 여기에 정말 전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블로그와는 좀 별개의 활동인 것 같은데. 블로그와 별개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리뷰를 정말 정성스럽게 썼어요. 근데 그 리뷰가 다 상위 노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직접 다 연락을 먼저 하시고 만나보고 싶다. 그게 이제 매개가 된 거죠. 제가 맺은 어떤 네트워크의 인연도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책을 내게 된 것도 다 블로그의 리뷰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게 된 거고, 제 책이거든요. 네네. 가장 최근에 냈던 책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제 첫 책이었어요. 그때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이름이 소셜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 제 놀이터예요. 우와. 네. 그래서 대박. 혜진 노래방, 아, 그다음에 이제 드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는 녹음장이라서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고 이런 커버송 같은 것도 녹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끔씩 심심할 때마다 아지트를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규모로 오셔가지고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나 블로그나 SNS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저랑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한데. 그냥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블로그 하나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월세를 2개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게 된 것도 다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게 된 개인적 자산인 거죠. 29살 때까지 저는 13가지 직업을 가졌고, 영화판에서 연봉 200만 원 받으면서 월봉 200이 아니라 연봉 200이? 연봉. 정말 핸드폰 요금 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업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29살 때까지 1원의 재산도 없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카드론 들고 이 업을 시작했어요. 블로그 쓰는 법을 그 누구보다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잘 쓰는 법 좀 팁을 좀 몇 개 주실 수 있나요? 시의성이 있는 컨텐츠를 발행을 하셔야 훨씬 더 노출이 좋아지거든요. 계절이 맞는, 그리고 이슈에 맞는. 제가 하려고 하는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지금 계절적으로 이런 따뜻한 차가 이제 땡기는 시기가 왔다. 보통 이런 식의 병으로 된 것들을 하는데, 저거를 이제 타먹는다고 전제를 두면은 이렇게 들어갈 때 수저가 항상 짧잖아요. 그러면 얘가 넣다가 여기 막 옆에 묻고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똑같은 유자차를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쇼핑 커넥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제가 먼저 이걸 리뷰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사 먹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저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나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시키고 이걸 사 먹게 해야겠다. 이런 약간 불편함을 리얼하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얘를 저는 사진도 찍어 놓고 영상도 찍고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 거기 때문에. 수라는 거는 그냥 자기 몫인 것 같아요. 남들에게도 느껴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영상 찍으면서 사진도 찍거든요. 영상 찍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순간순간 캡처하면은 그럼 이게 그대로 갤러리에 들어가요. 쇼폼이랑 블로그를 동시에 해결하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사실 클립에서 만든 쇼폼 영상은요, 또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톡이라든지 이런 데 또 다시 재배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성 있게 이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고 채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전 블로그라고 생각하면은 글을 잘 써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글쓰기 팁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부할 수 있는 게 사실 상위 노출 시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다.
이게 운이 아니라 어떤 공식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여기서 제가 공식을 당연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공식 말고 제가 진짜 그게 되는 걸 증명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이걸 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 어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댓글에다가 뭐라고 검색해 보시면 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거 보시고 직접 상위 노출된 글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공식이 있는 게 확실히 있긴 있나 보네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쇼폼 기획 강의라고 검색을 하고 블로그 탭으로 가보면 이 블로그가 이제 제 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제 글이에요. 그리고 인기 글에 이제 1번 탭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탭에 가면은 또 1등이에요. 굉장히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이러면 약간 아니, 좀 사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최근에 했던 글 중에 가장 최근이에요. 지금 보면은 19일에 쓴 글에 선능력 피부과 프리미어 피부 관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선능력에서 요즘 제네오엑스가 되게 유명한 피부 관리라고 해가지고 네. 최근에 받은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떴네요. 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네오엑스 했을 때는 제가 세 번째 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선능력, 뭐 프리미엄 피부 관리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등에 떠요. 제가 어떤 세부적인 키워드로 가면 갈수록 1등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지수가 무조건 높아야지만 노출시킬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병원 쪽 카테고리나 마케팅 쪽 카테고리에 그동안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출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노출을 만들어요. 상위를. 왜냐면은 전환을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 만약에 제네오엑스 전후 효과라고 검색한 사람은 반드시 이거를 받고 싶어서 검색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여기를 방문할 확률이 높죠. 이걸 10명이 보는 것도 10명이 전환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상위만 만들면 좋아. 큰 키워드를 노출시키면 좋아. 방문자 많이 들어오면 좋아. 전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전환을 내는 거는 진짜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검색할까 하거든요. 이게 조금 저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필요하지 않는데 네. 노출이 돼서 클릭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블로그는 저희가 니즈를 가지고서 검색을 하니까 경쟁력이 더 있겠네요, 블로그가. 여기도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완전 생활 노출 다 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후기를 넣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후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해본 거, 내가 진짜 효과 있었던 거 이런 게 결합되지 않은 후기라면 저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글들이 매력적인 글이 되어야지만 블로그가 잘 흘러갈 거잖아요. 그럼 그 매력적인 글을 잘 구성하는 좀 팁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이 두려움 때문에 먼저 후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이거를 찾는지에 대해서 공감대 요소를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0대를 맞이해서 저는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후를 보여준 거예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답이에요. 그래서 전후가 어떤데. 그러니까 결과값을 먼저 보여주는 거. 약간 두 가지식인 거죠. 이게 결과야. 이게 전후야. 여기에 공감됐어? 여기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결과값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으로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시 거꾸로 처음부터 들어가요.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거기 앞에는 뭐 커피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엘리베이터 실제로 경험자니까 몇 호기를 타야 바로 저기로 갈 수 있다 이런 거. 여기 환경이 이렇게 좋아서 뭐 기분이 좋았다. 이 병원의 환경적 요소도 보여주고 저는 이거 찍을 때도 직원분들한테 부탁해서 제발 찍어달라 그래요. 진짜 올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후기 안에 제가 뭐 거짓을 쓴 게 아니라 다 진짜 리얼을 쓴 거잖아요. 그거에 누군가가 움직인다면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그 AI가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해서 쓰면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나요? 엄청 쉽죠. 제가 하나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무화과 호두 건강 파이예요. 나는 유튜브 쇼츠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요. 그 콜트 액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콜트 액션이 행동을 유발하는 실제로 액션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구매 전환. 이제 되게 식상하게 나와요. 무화과 호두 건강한 달콤한 지금 바로 와보세요. 굉장히 세일즈 문구잖아요. 네. 막 뭐 이런 거 올려가지고 판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을 내주는 거예요. 챗GPT를. 그래서 제목부터 살아가면 아무도 안 봐. 다시 후킹형으로 제목을 만들어준 거죠. 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디테일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0가지만 더 비슷하게 해줘. 하니까 또 이제 10가지를 추가로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객의 관점에서 장점을 후기 방식으로 노출하는 콘텐츠. 이게 이게 무슨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점을 써줘야 그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이건 맛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GPT의 도움을 받으면 고객 관점에서 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라고 어떤 방향성을 주면은 충분히 그거에 맞게 잘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본을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고 캡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하면 내가 쓴 대본 그대로를 바로 자막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어플 막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지금 찍은 거 그대로 모바일에서 바로 캡컷 편집해서 쇼폼을 되게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네이버는 이제 돈이 안 된다, 뭐 끝물이다, 그 티스토리 막 이런 거 네. 하고 다른 뭐 블로그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사실은 선택이에요. 어떤 채널이든 자기가 몰입해서 달려들면 뭐든 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를 그래도 경쟁력 있게 보는 거는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이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이제 2025년 8월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초기 시장인데 이게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업자들도 다 알 거예요. 이제 쇼핑 커넥트가 생기고 나면은 대중이 다 나의 공구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있는 분들은 그냥 쇼핑 커넥트 나 쓰겠습니다 라고 동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승부를 걸 수 있는 채널이다. 그리고 블로그는 네이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이고 가장 오래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폼으로 쇼핑을 바로 연결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네이버 클립 홈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처럼 따로 별도로 이렇게 플랫폼화 됐어요. 이게 지금 홈 프로필인데,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했던 광고가 뭐가 있었냐면 추석 선물. 지금 추석 시즌이었잖아요. 치약 세트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쇼핑 링크가 있죠. 얘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로 네이버. 여기는 이제 구매를 하겠죠. 되게 누군가가. 쉽게 돼 있네요. 네, 바로 구매 누르면 바로 엠페이로 넘어가잖아요. 엠페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은 똑같은 거를 올렸어요. 근데 그래요? 여기에다가 댓글에다가 달 수도 없죠.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세요. 프로필 링크로 가서 여기서 뭐 클릭해서 눌러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번거로움을 다 거쳐서 구매까지 연결되는데, 네이버 클립은 그냥 누르면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사실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이렇게 쇼핑을 붙이고 싶어 했었는데 모든 SNS가 그걸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스타트한 게 이제 국내에서 네이버가 연결된 거죠. 대중에게 다 오픈된 거는 8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인 거죠. 원래 아시다시피 모든 SNS든 모든 플랫폼이든 시작할 때 달겨드는 사람이 제일 많이 성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달겨들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기서 네. 뭐 글도 쓰시고 네. 뭐 다양한 게 엄청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건 좀 안 하시나요? 사실 지금 러닝을 가려던 차이긴 했었어요. 같이 가실래요? 아, 네, 좋습니다. 5시도 안 된 시간이잖아요. 여기 사무실 가보니까 팟캐스트도 하고 음악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좀 과거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혼도 했고요. 싱글맘이에요. 12살 아들 혼자 키우고 있고 30만 원을 당장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타워 가게에서 울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 보면은 또 되게 애착이 많이 가요. 제가 뭐 강의를 할 때나 컨설팅 할 때나 제일 많이 듣는 게, 선생님은 진짜 나한테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려고 애쓰는 게 느껴진다. 내가 겪어봤던 시기를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좀 되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강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20대 때 진짜 죽고 싶은 때가 많았어가지고 정말 막 호주 살 때는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막 모았었어요. 진짜 죽고 싶어서 유서를 한 5-6번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암흑 같은 시기였는데 지금은 돌아보면은 살길 잘했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인생의 희노애락으로 보면 저는 진짜 기복이 많았던 삶이고 네. 밑바닥부터 올라왔고요. 네. 저는 결혼 생활 5년 할 때도 계속 월세만 살았어요. 지금도 막 일어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네.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근데 찌면 기분 진짜 좋아요. 저 청바지인데. 대표님의 그럼 이제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생각대로 사는 게 저의 아. 목표입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을 성장하게 돕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극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봄은 이제 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과정을 스스로 찾아서 노력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